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지난 일요일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몰랐다. 김종혁 최고위께서도 나 몰랐는데 라고 했던 대통령실 만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건 딱 보면서 떠올랐던 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의 이제 패싱 입당 하고 조금 비슷한 정국이 아닌가? 당대표 패싱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다른 게 뭐냐면요. 그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그 토요일, 일요일 혹은 평일에도 불러서 비공식 만찬을 하고 있어요. 만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남처럼 이렇게 예, 하시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번개 미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다는 사람 몇 명 알아요. 공개는 안 됐지. 그 공개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왜 네. 공개가 되겠어요? 네네. 근데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대요. 그리고 또 뭐 화도 내고 뭐 묻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사실. 뭐 여기저기서 본인의 지지도는 안 올라가지, 뭐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그리고 어떤 자기는 이거 개혁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실 수도 있고. 네. 왜 당에서 저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아마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그제도 그 일환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준호 수석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대통령한테 같이 차담회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 그 오후 4시쯤인가에 그 뭐 다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전화가 와서 네. 대통령님 뭐 저녁 좀 같이 주세요. 하시죠. 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마침 대통령이 저녁이 없어서 그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왔더라. 몇 명이 같이 왔더라. 이게 뭐 그 설명이에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공식적인 뭐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간 게 윤상현 의원과 2명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인요한과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김민전 네, 김민전 의원이었다. 근데 이 두 분 다 뭐 친한으로 구분되는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마치 무슨 저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다른 그 친윤이라는 최고위원들만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밥 먹은 거 아니야? 대통령이 뭐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계속 있었던 번개 미팅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추석 후에 이제 만찬을 연기한 시점에서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오비락이라고. 네. 그거 하필이면 그거 그 지난번에 2026년 유예합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화가 나서 사실은 뭐 화가 나서 그러신 것 같잖아요. 네네. 우리 저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와 함께 하려는 만찬 추석 이후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날 연찬회에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러면 그런 것도 공식적인 행사는 다 뒤로 미루면서 추석 전에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했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불러서 드십니까?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공개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이 돼버린 거야. 근데 맞아요. 일부에서 또 음모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용산이 일부러 흘려서 나 한동훈에게 기분 나빠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알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취재한 기자가 어디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무슨 용산이 일부러 그 윤한 갈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흘렸다라는 얘기는 일부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야 의정을 놓고 우리가 간만에 네. 대통령이 처음으로 고집을 꺾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그 처음이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이에요. 네. 총선 때 우리가 그렇게 좀 그 사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하셔갖고 좀 우리 총선 때 정말 피눈물이 났는데 네. 이번 처음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과 지금 협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에 뭐 그런 기사를 흘려서 판을 또 깨려고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큰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에 그렇게 크게 승리해놔놓고 그 승리했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당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 패싱시키고 이준석 씨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 그런데 초반에 가장 힘이 강할 때 사실 뭐 이준석 씨 여당다운 문제 때문에 네네네. 나라의 혁신이 아니라 당의 문제 때문에 네. 힘을 발휘 못하고 그때 우리의 지지율이 오늘 또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습니다.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때 그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네, 않죠. 그리고 우리가 또 총선에서 네. 한동훈 씨 우리 한 대표가 색깔을 가지고 진두 시위할 때 네. 그때도 또 패싱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 지지율은 늘 빠져왔다. 네네. 또 요번마저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과거에는 명령받고 왔던 한동훈이었고 네. 이제는 국민의 부름받고 온 그렇죠. 한동훈이 민심과 당심을 얻고 올라오셨죠. 부름을 네. 받고 왔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 제가 가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네. 왜 우리는 팀킬에 익숙하냐 네. 왜 우리는 팀킬에 익숙하냐 국민이 뽑아줬으면 정치는 국민의 대의가 정치인데 국민이 뽑아준 당대표에 뭘 우리가 팀킬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계속 불살라 가야지 네. 다음 지선이나 우리가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김채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네. 진짜 아무 일 없다 당정관계 이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네. 왔는 보람을 있는 것입니다. 복국회가 감사합니다.